지난 1월 29일 여의도에서 2016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참여를 하는 등 한 4시간 가까이 좀 진통 끝에 끝났는데요. 오늘은 그 대의원총회에서 일어났던 쟁점을 다루고 개선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날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 김태현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퇴임을 했습니다. 공감되더라고요. 사업도 했고, 기업 경영도, 대기업 경영도 했고, 정치도 했고, 정치 구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태권도 정치가 가장 어렵다 그랬어요, 제도권에서. 많은 일반 계통에 있던 분들이 태권도 와서, 치를 떨고 나가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김태현 회장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김태현 회장이 그날 이제 마지막 안건만을 남겨두고 퇴장할 때 눈물을 흘린 거는 짠하죠. 네.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환 회장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좀 남달랐습니다. 저한테 그날 밤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오늘 총회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는데 당장 했어야 되는데 순간 울컥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리고 나서 후회를 했다. 태권도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라동직 대의원이라든가 몇몇 대의원들이 퇴임식을 열어주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임 회장들의 퇴임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대의원님들로부터 퇴임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얘기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요. 퇴임식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난 사람 다시 불러서 퇴임식을 왜 줘야 해줍니까? 그날 그 핵심은 회장 직무대행 5명의 부회장 중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자, 회장이 이제 사임을 하는데,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후임 직무대행에 관한 건이 이제 있는데, 당초부터 이 문제를 이사회 내부에서 직무대행 건을 처리하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 지금 나왔던 한국선 대의원의 주된 주장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회장 직무대행 하나 뽑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게 우리 조직의 모습이라면 이거 태권도 문 닫는 게 옳아요. 이 사회가 왜 이 대의원 총회에 왜 넘깁니까? 이것저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무대행으로 하지 말고 회장 뽑고 하면 안 됩니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회장 뽑아놓고 집행부 구성했으면 회장이 떠날 때 니들끼리 알아서 직무대행을 하든 뭘 하든 니들끼리 알아서 정해갖고 와. 이걸 왜 대의원 총회 와가지고 우리 보고 정하라 그래. 이 정도도 니들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뽑지 마. 직무대행 그냥 회장 뽑자. 라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회장 뽑자라는 말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긴 전 어렵다고 봐요. 그날 한국선 대의원이 회장 뽑자라는 걸 처음부터 직무대행을 안 뽑고 회장 쪽으로 그냥 선출하는 거로 가야겠다라는 전략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들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나동식 회장이 딱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장 선출을 부회장단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우리 대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대의원들 중에서 회장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저쪽에 있던 대학연맹 최재춘 대의원이 저 이번에 새로 뽑힌 대학연맹 최재춘 회장입니다. 별말 없었어요. 삼청합니다. 3차입니다. 끝났습니다. 3차. 끝났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대의원 중에서 임시위장을 맡은 가장 연장자라는 강영복 회장이 서울대의원 임시위장을 앉았는데 개의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회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산회합니다. 땅땅땅 끝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이걸 마무리요 지금. 이게 지금 되게 회의법상 되게 어려운 문제라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법적으로 좀 소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회의진행법이라는 걸 제가 오늘 이걸 좀 찾아서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정확히 동의는 아니었지만 동의안 뽑읍시다 하니까 이쪽에서 그 동의안이죠? 그러면 나도 동의하니까 나도 제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 동의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 동의안은 직무대행 선임의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대행 선임의 건에 대한 폐지를 명확하게 회의에서 따지고 토론을 해서 따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회장 선출할 건을 합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 개의안이 있는지 뭐 반대 의견이 있는지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그냥 통과되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뭐 의견 정족수를 거치든 뭘 거치든 재창 삼창을 하든 정확하게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자 다음 안건 기타 토의 가야 되는데 잠시 경론이 있었으니 산회합시다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강영국 임시회장은 그날 상당히 그런 부분이 급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협회 사무국 직원이 가가지고 전화를 갖다 누구를 바꿔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강영국 임시회장한테 뭐 그 이후에 그랬는지 이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건 굉장히 극적인 요소로 그게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강영복 대의원 임시회장이 나가고 나서 대의원들, 협회 간부급 직원들, 성재준 전무이사를 포함해서 3, 4 모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저러고 나가면 어떡하냐 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아진 의견은 뭐냐면 산회한다고 했으니 다시 와서 회의를 속개하면 된다. 그리고 개의안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갔다 강원국 의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앉아서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개의안 여부를 확인을 이제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제가 개의안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동의안, 재청, 삼청까지 나왔는데 제가 사실 개의안을 하려고 이걸 손을 들었더니만 봉들이 나갑니다. 제가 감당을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의안을 내지는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회의진행법 갖고도 막 나동식 회장이 뭐 의사 일정을 아느냐는 둥, 회의법을 아느냐는 둥 막 그랬는데 회의법을 만들고 이런 진행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대의원들이 본 동의안이 됐건 뭐 번안 동의가 됐건 보조 동의가 됐건 수정 동의가 됐건 이런 안건들이 있을 때 최소한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조율해서 결론이 안 났을 때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 그냥 뭐 어떤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사실 이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대의원총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직무대행 선임권으로 안 가고 그냥 회장 선출권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는 결국 나중에 좀 어떤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을까. 다만 어찌됐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회장 선출권으로 통과됐다라고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아마 그냥 가지 않을까. 오늘 2월 1일인데 대한태권도협회 제가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개요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입후보 기간까지 다 나왔습니다. 2월 25일까지 선거 규정에 의해서 5명 대의원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2월 25일까지 접수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 열어서 바로 회장 선출이 바로 들어갑니다. 2월 29일이죠. 그래서 지금 회장 후보로 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지금 대략 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존칭 빼고 조영기, 윤여경, 나동식, 박용국, 유영환, 그리고 노승명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몇 개월짜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행정관료 출신이나 뭐 기업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의원 중에 한 명으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조영기 전임 회장이죠. 전남. 오늘 출마 여부를 물어봤더니 고려 중이다.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경기도 박인국 회장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 충남 나돈식 회장 출마 안 한다. 그렇다고 보면 전북의 유영환 회장 그리고 노순명 회장 스타일은 본인이 직접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군부를 떼어주면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뽑히는 회장이 9월까지 가고
10월 31일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30일 이전에 각 가맹 경기단체들은 새로운 회장을 선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다가 그때 가서 공식 회장을 선출하겠다라는 그 맵으로 봤을 때 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의원들 중에서 회장 선거에 이 사람들이 내지는 이 대의원들, 이 회장들이 거론이 될 수는 있어요. 자천 타천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3월 27일 이전에 대한태권도협회와 전국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는 일단 통합합니다. 임시통합협회라도 구성을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문체부로부터의 지원 10억? 그것도 있고 이후에 대한태권도의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안 나와요. 동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장을 안 뽑더라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우올림픽이 끝난 9월 말까지는 쭉 임시통합협회로 가다가, 그러니까 통합협회로 가면서 임시통합협회장이 운영을 하다가 9월 달에 통합협회장, 그러니까 공식 통합협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 공식 통합협회장은 다시 통합대한체육회 회장을 뽑으러 가는 거고,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하러 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9월까지는 직무대행 체제가 됐건 아니면 대의원들 중에 누가 한 명이 회장이 됐건 간에 9월까지 갔다 9월에 가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윤기 회장도 뭐 9월까지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면서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9월까지 한다는 게 상당히 높은 경우고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월 27일쯤 해서 그 통합협회가 구성이 되는데 생활체육회 쪽에서는 지금 임시회장이 됐건 임시통합협회장이 됐건 나중에 회장이 됐건 낼 생각이 없어요. 아니 이쪽에는 있답니다. 왜 없어요? 생활체육회에서는 네. 낼 수도 있답니다. 아니 그전 없다 그랬었어 그 전에. 나 어찌됐건 근데 또 바뀔 수는 있잖아요. 바뀔 수는 있죠. 네. 바뀔 수는 없는데 통합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2번 정도. 거기서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 좋다 이거예요. 없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은 임시통합협회장 누가 맡을 거냐? 이번에 되는 회장이 임시통합협회장 그렇죠. 맡을 거예요. 9월까지 자, 그죠? 가는 거예요. 그 회장이 9월까지 가는데 그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식 통합회장을 뽑아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선출이 될지 추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회장이 계속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회장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번에 뽑는 회장이 이 9월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상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뽑는 회장이 지금 뽑는 정관에 따라서 협회를 운영하다가 3월 27일에 통합협회 구성하고 거기서 임시통합협회장 맡다가 9월달 가가지고 공식 통합협회장 뽑을 때 선출, 그러니까 이사회 해산, 대의원총 해산, 새로 만든 정관에 의해서 새 통합협회장 뽑을 때 후보로 다시 나서면 돼요. 예? 근데 왜 굳이 이 과정을 다른 사람이 회장을 했다가 또 회장을 했다가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9월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이 선거판에 중량감 있는 후보가 뛰어들잖아요. 그럼 어떤 중량감 후보가 뛰어들면서 나 9월까지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이 후보군을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중량감을 이야기했는데 통합회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렇죠.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없다. 그렇기 없죠. 때문에 지금 그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오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한 달 내에 중량감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올까? 좀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은 지금 알아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는 그런 거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9월에 가서 공식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량감 있는 회장 후보를 물색해 오는 쪽에서 표를 가져가면 근데 지금 9월 이후에 한 탄핵사가 달, 없으면 쭉 가요. 한 달 안에 어려울 것 같고 난 9월 자, 이야기하자면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실상 회장이 누구 나올 거냐, 회장이 누구 나올 거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김태환호가 3년을 왔어요. 김태환호가 3년을 왔는데 그동안 김태환 회장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어요. 자,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러면 앞으로 20도쿄까지 갈 때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도쿄까지 갈 때 어떤 회장이 와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태권도협회의 지금 시대의 정신이고 흐름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조영기 회장이 나오면 태권도협회의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지금 난제들 김태환 회장의 과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동식 회장이 나오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예? 나한테 한 얘기 아니죠? 형 얘기 좀 해봐요. 내가 보는 시대적인 지금 그런 컨셉을 갖고 출발을 하는 회장이 결국 도쿄까지 나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전 이렇게 봐요. 김태환 회장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가 어쨌네 저쨌네 빼고 정책적인 것들만 놓고 보자면
대한태권도협회는 사실상 경기와 도장 심사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나름의 양발로 가는 모양새를 갖췄어야 돼요. 그동안은 사실상 많은 돈을 심사비로 해가지고 경상비를 충당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위주로 갔고 도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이번에 4급 차장이 된 이종천 연구원이 2007년인가부터 8년인가부터 들어와가지고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영역이랄까 그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볼륨 자체가 사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통합되잖아요. 더군다나 생활체육연합회하고 그러면 경기 파트와 도장 파트의 균형을 골고루 맞춰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투자해야 될 돈 내지는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협회 예산이 이제 1년에 100억이 넘어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좀 세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여부도 되게 중요한데 난 또 하나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우리 협회가 이제 좀 화합을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협회와 5개 연맹체가 좀 화합할 수 있는 구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 결국에는 차기 집행부를 가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누가 오건, 회장이 한혜진이 오건, 뭐 서성원이 오건, 누가 오건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비전 없이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런 이 정치 싸움 접근해서 나는 안 된다고 봐. 양택진 기자 얘기가 100% 맞죠. 시대 정신에 맞고 중량감이 있고 다 좋은데 이 태권도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통합과 단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장 자체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치 라인, 정치 노선이 다른 쪽에서 추대를 하다 보면 한쪽은 또 씹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저는 태권도인이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정 관료라든가 기업인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서 선배가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의해요. 뭐냐면 우리는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작은 구협회에서부터 대한태권도 협회까지 다 그 구도로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 구도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프레임을 깨줘야 돼요, 누군가. 그러니까 아니 무슨 좀 그렇다고 100% 합 이런 건 없겠죠. 그런 건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이 전국을 안정시키면서 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 벌써 설날이 됐습니다. 뭐 덕담이라고 해야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올해 우리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선거도 있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시도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권도 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셔서 정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장애인 태권도, 여성 태권도, 이 소외된 계층의 태권도인들이 더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적으로 많이 조금 힘든데 저한테도 좀 용기와 힘을 많이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아무튼 그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들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건강 관리를 좀 올해는 특히 올해부터는 앞으로 계속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김국구조 우리 태권도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화두를 이제 클린 끄집어냈습니다. 깨끗한 태권도, 소위 말하는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어떤 좀 관행들은 좀 제가 이번 음력 1월 1일 다가온 이번 새해 이제 구정을 계기로 해서 좀 낡은 것들 그리고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관행들은 좀 이걸로 좀 털어버리고 음력 1월 1일부터는 좀 새롭게 좀 깨끗하게 정말 정정당당한 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김국구조 태권도의 제작진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정정당당한 이 방송, 또 정정당당한 또 김국구조 태권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정성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내용으로 좀 만나서 좋은 걸 위한 방송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2월 김국구조가 출범했습니다. 올 설 연휴 기간하고 딱 맞물려서 우리 제작진도 딱 이견이 됐는데요. 더 분발하고 태권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저희 제작진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더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과 후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더 분발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